오늘부터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의 중학교 설립이 무산되면서 신도심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GM 군산공장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설득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승용차는 물론 택시에서도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하지만 시행 전날 바뀐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멈춰 세우고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합니다.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 되시는데요. 지적에 놀란 뒷좌석 승객이 서둘러 벨트를 당겨 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시내껏 이렇게 하는 데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택시도 기사가 뒷좌석까지 벨트를 매도록 권유해야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뭔가 프랑카드라든가 뭐 홍보를 좀 하셔야지. 그 아무 저것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취재진이 경찰과 동행한 1시간 반 동안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제대로 맨 탑승자는 10명 가운데 1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3만 원, 13살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살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6만 원이 됩니다. 경사로 주차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바퀴 앞에 돌이나 나무를 괴거나 차량 핸들을 도로 바깥으로 돌려놔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워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도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킨 탑승자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2달간 계도와 홍보 활동을 거친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의 중학교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불편을 겪어야 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학교 설립은 쉽지 않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 전주 혁신도시엔 중학교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1, 2학년 13학급, 3학년 10학급 등 모두 36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3학급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학교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학급이 또 늘어나게 되면 컴퓨터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야 되고 어학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교장실을 일반 교실로 바꾸고 제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심이 조성된 전주 에코시티에는 현재 중학교가 없습니다. 이곳에 사는 중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해 인근 4개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내 신설 중학교는 2020년에 개교할 예정이지만 과밀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에 추가로 중학교 2곳의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배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거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중학교 신설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송내는 학생 수 감소 추세에서 수백억을 들여 중학교를 신설할 경우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서입니다. 당장 재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나아가서는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히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신설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연말에 열리는 투용자 심사에 중학교 신설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해 신도심 지역의 학생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지도 어느덧 넉 달이나 됐지만 공장 활용 방안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활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안에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을 신속하게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 지역에 정부가 전부처가 힘을 합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는 넉 달이 넘도록 군산 공장 재가동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군산의 실업률은 4.1%로 1년 전 1.6%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중소기업 10여 곳이 전기차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싶다는 계획을 제안하면서 군산 공장 재가동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입니다. 문제는 이 역시 정책자금 지원과 지원과의 협상 등에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 군산 공장 조기 재가동 방안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기재부가 중심이 된다면은 한국진에다가도 조기에 매각할 수 있다는 매각을 하는 것도 촉구할 수 있고 또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걸 당근을 좀 제시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군산을 찾아 기존 제도와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새만금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자 곧 출범하는 새만금공사에 사업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고군산 군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야미도에서 신시도 정상부와 대각산 정상부로 이어지는 노선과 신시도 휴게소에서 대각산 정상을 거쳐 선유도로 연결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새만금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새만금 관광개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다.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객도 많이 찾아올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투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새만금개발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개발공사에게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위원회는 사업에 대비해서 케이블카 전문 인력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 안에 문을 열게 되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추진됐던 진안과 남원의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 보전과 개발 논리의 충돌로 인해 심한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군산 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도 전망을 낙관하기에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연구기관도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 산업기지로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 외에도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벤처기업센터, 창업보육센터와 산업육성지원센터까지 입주 대상을 넓혔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공장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새만금에 세계 스카우트 센터를 짓습니다. 전라북도는 유스 호스텔과 상설 야영장, 스카우트 박물관과 체험장 등을 갖춘 세계 스카우트 센터를 지어 잼버리 후에도 새만금이 국제 청소년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건립 예정지를 검토해 잼버리 전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농촌마을을 쾌적하게 가꾸고 공익적 가치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협이 벌이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현장을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을 줄지어 심자 농촌 마을이 한층 화사해집니다. 건물에 가을 들녘을 그려넣자 마을 표정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집을 도배하고 낡은 철제대문에는 새로 페인트를 칠합니다. 농협과 새농민이 나선 마을 가꾸기 사업에 무주 명천마을이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해주시니까 마을도 깨끗하고 동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을 보다 쾌적하게 가꾸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촌이 좀 더 쾌적한 삶이 유지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광이나 소득 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전체가 깨끗한 마을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기가 아주 중요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농협은 무주와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공공기관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 특위를 통해 기존 입주기관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 정치권과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위 구성안을 낸 도의회 이명현 의원은 도정 연관성과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월 새로 뽑힌 전북시장군수 6명의 재산 신고액을 공개한 결과 평균 1억 8,74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5억 84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황인홍 무주군수는 채무가 재산보다 2,596만 원 많았습니다. 새로 뽑힌 시군 의원과 도의원 113명 가운데는 송춘신 순창군 의원이 49억 5,900만 원으로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았으며 김철수 도의원이 46억 4,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따로 줄 세우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5,000원을 내면 빠른 출국 수속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은 안중했고 돈벌이만 혈안이 된 셈이라며 과연 공기업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출국 심사장의 줄이 길어지면 제도나 시설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산시가 전문 의약업체인 마더스 제약과 제3산업단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더스 제약이 오는 2025년까지 3만 8천 제곱미터의 터에 55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치하면 모두 1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익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양 계약으로 익산 제3산업단지의 분양률은 65%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전북광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광역센터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특화형 자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지원, 재무회계 투명성에서 만점을 받은 데 이어 교육 지원 등 나머지 분야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승철 센터장은 전라북도의 지원과 적절한 자활기금 운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올라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